고개를 돌렸고 어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마치 성장처럼 검다 못해서 푸른색이 도는 얼굴. 그 시체 같은 얼굴색과 대비되게 머리에선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검은 정장에 회색 중절모를 쓴 그 손님은 밤늦은 시각에 불이 반쯤 꺼진 어둑어둑한 가게 앞에 서서 마감 준비를 하는 영미 씨 부부를 한참이나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어느새 문 앞으로 다가온 그 손님이 묻는 거예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평소에 남부탁 거절을 못하는 남편이 눈치 없이 가게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불러들여버렸네.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본 그 손님이 고른 건 바로 오디오 세트. 그런데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안으로 꼭 갖다 주세요. 꼭이요. 결국 마감을 모두 끝내고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영미 씨 부부는 퇴근하는 길에 마지막 손님이 주문한 오디오를 배달하러 가게 됐죠. 당신은 홀몸도 아니니까 차에서 쉬고 있어. 간단한 거니까 금방 설치하고 내려올게. 근데 사실 그때 영미 씨가 임신한 지 3개월째 됐을 때였어요. 혼자서 가만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영미 씨가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으니까 또 졸립죠. 맞아요. 어느새 운전석에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여보, 왔으면 말을 하지. 우리 얼른 가자.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차에 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 느낌이 안 났던 거죠. 운전석에 앉아있는 검은 형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물었어요. 여보, 안 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어느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마치 성장처럼 검다 못해서 푸른색이 도는 얼굴. 그 시체 같은 얼굴색과 대비되게 머리에선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미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남자 사람이 아니다. 문 손잡이를 더듬었어. 찾느라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영미 씨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그래? 익숙한 목소리에 정신없이 고개를 좀 들어보니까 다행히 남편이었던 거예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영미 씨는 밀려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차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영미 씨의 말에 남편이 차를 확인했지만 차에는 누가 탔던 흔적도 없었어요. 그 뒤로 영미 씨는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영미 씨는 차마 그 차를 탈 생각조차 못했다고 해요. 영미 씨는 3일 뒤에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영미 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여보, 우리 아이 태어나면 같이 또 오자. 영미 씨가 신이 나가지고 제잘제잘 얘기를 하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은 계속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진 영미 씨가 여보? 하고 고개를 돌린 순간 운전석엔 얼마 전 차에서 봤던 그 끔찍한 몰골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또 있네. 왜 이러는 거야? 영미 씨와 그 남자가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아 놀라라 씨. 쿵! 온갖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동시에 차가 급하게 멈추는 거예요. 뭐야? 뭘 친 거지? 영미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앞을 확인을 해봤는데 피투성이 남편이었어요. 그 순간 영미 씨는 그대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숨을 막 몰아쉬면서 놀래서 막 주변을 살펴보는데 옆에 누워있어야 될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디야 뭐야? 영미 씨가 놀라서 이제 침대에서 뛰쳐나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잘 잤어? 아, 더 잤지 왜 나왔어? 다행히 남편이 거실에 있었던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탁 내쉬는데 자세히 봤더니 남편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신 근데 어디 가? 아, 오늘 그 대리점 사장들 회의 있다 그랬잖아. 나 그 회의 갔다가 바로 출근할게. 당신 먼저 가 있어. 오늘만 그 회의 빠지면 안 될까? 아, 나 꿈자리도 너무 사납고. 에이, 꿈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빠지라고? 오늘은 차는 안 가지고 가면 안 돼? 나 진짜 걱정된단 말이야. 걱정되는 마음에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을 붙들었죠. 아, 여보. 남편은 영미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떠났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네.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괜찮아. 일이야? 놀란 영미 씨에게 남편이 해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이 도로에 있던 기름이 비에 섞여서 남편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게 쾅! 남편 차는 앞차를 박았고 그 앞에 있던 차까지 쾅! 삼중 추돌 사고가 난 거죠. 남편 차에서는 연기가 막 아이고. 피어오를 정도였던 거예요. 그 차 사이에서 나온 남편이 너무 멀쩡했던 거죠. 네. 이마에 난 작은 상처. 그게 끝이었어. 천운이네. 이 이야기를 모두 끝낸 남편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차가 미끄러질 때 꼭 누가 핸들을 같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었달까? 누군가 핸들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 같았다는 남편의 말. 네. 그 말에 영미 씨는 문득 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뭐지? 그 귀신이 남편을 도와준 건가? 사실 이 뒤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야? 이게 풀렸어? 사고가 있고 며칠 뒤에 오랜만에 보는 남편 친구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 씨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친구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친구를 마주본 그 순간 여보, 왜 그래? 여보. 이 사람 그 남자랑 똑같이 생겼어. 넓은 이마와 짙은 눈썹 그리고 그 형령한 눈빛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랑 똑 닮은 거예요. 그 남자? 아, 그 남자가 누군데? 그 남자 그날 내가 차에서 봤던 그 귀신.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본 그 귀신. 이 친구네 아버님 같아.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네. 친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가 남편 차를 장례식 선두 차로 좀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아, 그렇게 많이 하죠, 옛날에. 다른 친구들은 조금 꺼려했는데 그치, 찜찜하다고도 안 해.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은 기꺼이 차를 내주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곁에서 도와줬던 거죠. 아, 고마운 친구네. 그리고 그때 선두차로 빌려줬던 차는 바로 사고 났던 그 차였어요. 영미 씨가 그 남자를 봤다던 바로 그 차였던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우리가 애 엄마도 임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우리 이제 경고 도와주신 주시면서 거다.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그 고마운 표시로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